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시는 선생님들 잠깐만 휴대폰을 좀 꺼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 어플을 좀 켜주시고 화면 전환이라고 하죠. 본인을 화면 모니터에 화면이라고 표현해야 되구나. 화면에 보이게끔 그 화면 전환을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해주셨나요? 본인이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지만 합격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합격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그 시간과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냐면 선생님들 본인이 내리시는 거고요. 시험 문제로만 따진다면 이걸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 1월부터 11월 달까지 준비를 하면 이 중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결국엔 우리가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보는 중등 임용시험, 즉 2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합격을 할 수 없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날 시험일만 생각을 하시면 저걸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내 경쟁 상대와 차별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본인을.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그러니까 직함이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 이영표 씨라고, 2002년도 때 월드컵 때 태극전사라고 되게 유명하셨던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를 듣고 되게 좀 감명 깊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추후에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삶을 사는지 선생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되게 감명 깊게 받았냐면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이거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즉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걸 하고 싶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교사예요. 교사. 체육 교사라고요. 그러면 그 교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꼭 지켜내십시오. 그 이영표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에 그 소위 말하는 쌩쌩이라고 표현하죠. 2단 넘기. 그걸 하루에 1000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선생님들께서 정하시고요. 그 정하셨으면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좋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제가 올 초에 읽었던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심리학 책이 있는데 자기 개발서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해요. 그게 체육교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되고 싶으실 거라고요. 그럼 교사가 되고 싶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해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서부터 즉 이 영상이 선생님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제가 늘 인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 레빈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들과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만남만으로도.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만나 뵙긴 하지만 선생님들과 저와의 이 만남이 선생님들 인생에 있어서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합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쵸? 적을 알아야 돼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죠. 연간 1년 동안에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성장할 것인가. 그쵸?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길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그쵸?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 적은 누구냐? 임용시험이에요. 그 임용시험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역대 기출문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늘 고민해 하시고 늘 궁금해 하시고 하는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공부할 겁니까? 무엇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시험 문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를 할 때 이 무엇을이에요. 두 번째는 그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쓰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what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how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건 앞에 써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라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무엇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아니요.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이 기출문제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닙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anyway. 자, 그래서 그 적이라고 하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잠깐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년도의 현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1차 합격선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쵸? 자, 그리고 21년도의 시험 문제는 이랬어요. 그쵸? 평균의 합격선이 지금 10점 차이가 난다라는 건. 그쵸? 문제의 뭔가가 얘는 좀 난이도가 소위 말하면 어려웠다는 거고 이쪽은 난이도가 소위 말하면 좀 쉬웠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도 78점이네요. 올해는 몇 점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에요. 예, 지금 현재
12월 1일이니까 그렇죠. 시험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어쨌건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어쨌건 시험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분석을 못하고요. 나중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육학은 32점, 내용학은 48점이 출제가 됐고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40%, 60% 출제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걸 세부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왓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문항의 배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 시험 문제를 놓고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평가, 통계, 수업 모형 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학에서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주관이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기출문제에 문항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 문항수를 보아하니 그쵸? 교수 이론이나 체육 탐구 같은 경우엔 그냥 반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려면 적어도 책이 한 200페이지는 돼요. 그럼 200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 몇 문항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0.5문항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랜덤처럼 뭔가에 뽑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200페이지를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0페이지 중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내용부터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문항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좀 더 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학 볼게요. 내용학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늘 어려워한다라는 역학, 생리학, 그쵸? 죄송합니다. 자, 사회학, 심리학, 사철학 이렇게 됐네요. 그럼 총 한 5파트로 쪼개면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어려워도 몇 문항밖에 출제 못합니까? 네, 3문항밖에 출제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좀 따져서 선생님들이 전략적으로 투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한다고 해서 이 10점을 다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는 다 못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점수를. 근데 어려운 학문인 건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른 영역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게 개념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영역 특성 자체가 그래요. 선생님들 과학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습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인한 개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단순하게 암기를 한다고 해서 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역학이나 생리학은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말. 자, 기출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 우리 전공시험만 놓고 보자면 몇 점이죠? 그렇죠. 80점이죠. 80점인 문항 중에 기출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항이 몇 문항인가 보여드리면 자, 더하면 몇 점입니까? 네, 10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80점인 만점인 시험에서 몇 점을 뺐어요? 10점을 뺐어요. 그러면 자, 몇 점은 기출의 근거에서 출제한 겁니까? 70점은 기출의 근거에서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건지 1년 동안 이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건지는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믿어야 될 건 첫째도 기출이요, 둘째도 기출이요, 셋째도 기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도 기출이요, 둘째도 기출이요, 셋째도 기출이요. 기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70점 이상이 다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또는 임용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막연함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요? 해결책을 확인했으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네,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가겠습니다. 자, 연간 강의 계획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또는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저의 1년의 소위 말하면 커리큘럼은 1, 4, 5, 6, 7, 8, 9, 11월 이렇게 4파트로 나뉩니다. 4파트로 나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 4개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꼭 수업을 들어야 한다 라는 거를 추천하자면, 즉 가장 중요한 강의가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2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이건 상반기라고 할게요. 이건 하반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반기 강의와 하반기 강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상반기 강의라고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강의는 뭐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자, 문제를 푸는 강의죠. 그러면 문제를 푼다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문제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즉 점수가 낮다, 많이 틀렸다, 흔히 말하면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할게요. 많이 틀렸으면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무엇이 아직 정확하게 없는 거냐면 공부를 하지 않았냐면 개념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득점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본질적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원리는 임용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틀렸다, 문제를 많이 맞췄다의 차이는 개념을 많이 알고 있구나, 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 4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먼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패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요. 뭐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그 A라는 경험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A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1, 4월 강의의 특징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도 다 풀어준다는 거. 단 이 기출문제는 일부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다는 못 풀어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5, 6월 강의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영역별로 된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연도별이 아니에요. 영역별이에요. 왜 영역별로 푸느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영역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게 먼저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즉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영역으로 묶은 걸 볼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5, 6월 강의의 특징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 4월의 강의는 이론을 먼저 강의하고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5,
5, 6월 강의는 거꾸로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아 저런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구나. 시험에 계속 안 내네. 그런데 쟤는 시험에 계속 내네. 이걸 확인시켜 드릴 거란 의미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패턴이 이루어지면 7, 8월에 가면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시험 범위를 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미리 이제 제가 공지를 하겠죠. 그러면 시험 범위를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범위를 한정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거를 2달 동안 진행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했으니까 상반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능력도 기르고요. 무엇도 기를 거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문제를 틀렸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를 틀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답이었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걸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7, 8월에는 영역별로 문제를 푼다는 거. 그래서 시험 범위를 가르쳐 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게 더 맞습니다.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그럼 이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우리 기출문제처럼 모든 영역을 한 회차에 다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작위인 거죠. 랜덤. 무작위인 거죠. 무작위. 무작정? 무작정?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1년 동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7, 8개월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 강의만의 특징은 이걸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가 뭐냐?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했던 거랑 이때 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하지만 영역별로 보는 거랑 연도별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연도별로 보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한 개 연도를 풀게 되면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믿는 거를 한 번은 영역별로 풀 거고요. 한 번은 연도별로 풀어야 해요. 그러면 연도별로 풀 때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영역별로 풀 때랑 완전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엔 보세요. 자, 이때도 기출 풀어드리죠. 이때도 기출 풀어드리죠. 이때도 기출하죠. 기출을 총 3번 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3번 할 거라는 뜻이에요. 어쨌건. 자, 저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면 상반기는 이론, 소위 말하면 개념, 7, 8월 하반기는 문제풀이. 그런데 상반기는 1, 4월은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이해주는 강의라면 5, 6월 강의는 문제를 푼 다음에 개념을 확인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1, 4월 강의의 특징. 이거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강의를 했어요.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걸. 그런데 지금은 1개월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을 더 강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월부터 6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의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 그거를 2달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겠지만 기존에는 주당 3번을 수업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주당 2회만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뭐 강의 계획표를 해서 제시할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1, 4월 강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물어요. 그리고 1, 4월에는 무엇이 굉장히 높냐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정확한 목표는 있어야 돼요. 무엇이 목표냐면 잘 들으세요. 1, 4월 강의의 목표는 이걸 결정하고요. 이걸 터득하는 거예요. 이걸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터득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잘 들으세요. 자, 무엇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자, 이게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책을 선생님들한테 딱 하고 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 4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440페이지라는 책 중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나요? 선생님 스스로가? 죄송합니다. 결정할 수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할 거예요? 네, 기출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1, 4월 강의에서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고 어떤 내용은 공부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망망대해 같은 책에서 무슨 내용이 중요하냐, 즉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무엇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요? 그렇죠. 기출문제로 판단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걸 확인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무슨 분석표라고 써놓았나요? 네, 기출문제 분석표라고 써놓았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출문제 분석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만 하나 들어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체육과 교육과정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 3부 중에 다시 말하지만 출제의 빈도가 제일 많은 게 몇 부입니까? 네, 당연히 2부겠죠. 그러면 출제의 빈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뭐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점수를 얻으려면, 합격을 하려면, 하고 싶은 일, 교사를 하려면, 그쵸? 해야 하는 일이네요. 해야 하는 일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출제된 걸 봤더니 여기도 여전히 하나가 출제가 됐네요. 됐습니까? 이건 출제가 안 됐고요. 이것도 출제가 안 됐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1월 달에 무엇을 공부할 건지 공부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한 게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파트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2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2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정한 겁니까? 제 주관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뭐 한 거예요? 분석한 거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출제의 빈도를 분석하니 1부, 3부보다는 몇 부가 출제의 빈도가 많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어요. 네, 2부가 출제의 빈도가 많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른 영역보다 2부는 출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뭐하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주관적인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들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목차로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1, 4월이 끝나고 나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 강의할 때랑 4월이 끝났을 때 나랑 비교할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 우리 강남에 가면 그 버스에 그런 거 많잖아요. 성형외과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지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나와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나는 달라져야 돼요. 물론 성형외과처럼 외모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겠지만 지식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항상 목차를 옆에다가 두셔야 돼요. 저 목차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다 나누어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목차를 항상 옆에다가 두세요. 지금 무엇을 강의하고 있구나.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이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파트에서는 기출이 많이 됐네 안 됐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는 몇 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2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1부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죠? 자, 자, 이렇게 보면 2부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2부.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건 3부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몇 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2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부에 보면 여기에 원천, 사조, 모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치 정의양을 뭐라고 하냐면 사조라고 합니다. 사조 참치 아니에요. 사조. 자, 사조라고 하는데 그 사조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숙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책무성 학습 과정, 생태 통합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몇 월이 끝났을 때? 4월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선생님, 체육과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사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아,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형 전, 성형 후가 다르듯이 강의를 듣기 전, 강의를 듣고 후가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 강의의 첫 번째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분석표를 통해서 또는 목차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할 거라고요? 주제를 결정할 거라고요. 주제를 결정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주제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 사조, 모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겠어 라고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늘 1년 내내 저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있죠. 선생님,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건 학습의 방법이에요. 그 학습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세요. 자, 확인했죠? 2부가 중요하다는 거, 사조가 중요하다는 거 확인했죠?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제 교재를 보면 제가 이 개념 박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제 교재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교재 구매하시면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체육과 교육과정 가치정의양 사조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목차에서 표현해 드린 것처럼 내용 숙달, 자아 실현, 사회적인 책무성, 학습과정, 생태통합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총 몇 페이지냐면 앞에서부터 잠깐만 확인할게요. 25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이게 소위 말하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걸 읽으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면 언더라인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 언더라인도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해놓았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과 4월 강의, 즉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기본 강의에서, 개념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죠?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공부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걸쳐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언더라인까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가시면 이렇게 개념 박스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만 보셔도 사조는 5개가 있어. 그 5개는 각각 무엇이야?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교재에다가.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이걸 배웠으니까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건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서부터는 학습 방법,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문제가 2000년에는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5가지의 뭘 쓰랍니까? 사조를 쓰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 숙달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아 실현을 쓰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다가 생태 통합을 쓰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제목.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제목만 맞추면 되죠. 즉 제목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공부는 이거 다 필요 없죠. 이거 다 안 봐도 되죠. 무엇만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하면 되죠. 왜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몇 년도 문제냐면 2000년도 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3년 또는 24년 전의 문제라고요. 그쵸?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6년 문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2006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내용을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지, 똑같은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자, 사조를 쓰라고 하는 건 변함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네요. 사조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는 5개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고 얘는 5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쓸게요. 5분의 1로.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 이 5가지의 사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와 얘의 특징, 얘의 특징, 얘의 특징, 얘의 특징, 얘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출제자의 관점으로 볼게요. 출제자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걸 답으로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을 문제에 단서로 주겠네요. 그러면 그 단서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걸 써낼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공부 패턴은 이것만 알아도 됐었어요. 근데 현재의 패턴은 이걸 물어보는 거는 공통 분모로 똑같아요. 그런데 5분의 1이에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왜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골라 쓸 수 있고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골라 쓸 수 있어요. 5개 중에 하나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쓰라고 하죠? 이걸 오픈해주고 이걸 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걸 오픈해주고 이걸 쓰라고 합니다. 이걸 오픈해주고 이걸 쓰라고 합니다.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명칭만 알아서는 답을 골라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출문제가 얘기해주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중에 하나의 특징, 즉 한 가지 사조의 특징은 그쵸? 그 문제에서의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문장에서의 단서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 숨은 단서를 찾아내야 돼요.
단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 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 다시 말할게요. 그 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문제에다가 단서로 제시할 거예요. 그럼 그 단서를 찾아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명칭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거는 2006년도 문제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문제네요. 자, 최근 내용 문제를 볼게요. 최근 내는 문제 2016년도 문제예요. 2016년에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학교사에 뭘 쓰라고 했냐면 자, 가치정의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간략하게 세 문항을 봤지만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네요. 하지만 문제가 나오는 패턴,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그 달라진 유형에 맞게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학습하는 방법을 결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기출문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기출이요, 둘째도 기출이요, 셋째도 기출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됐나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1, 3월 달에 강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진행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사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설명한 걸 토대로 선생님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한 내용을 목차에서 찾아서 쓰시고요. 그 찾은 내용을 개념 박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발이 어디였는지 다시 보세요. 자, 출발이 어디였죠? 그렇죠. 출발이 기출문제 분석표였죠. 저 기출문제 분석표는 만든 건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는 누가 출제해 줍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해 주시는 거죠. 그럼 교수님들께서 얘기하는 거죠. 체육과 교육과정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2부를 공부하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됐어요? 됐나요?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선생님들께 좀 더 손쉽게 1, 2, 3부 중에 2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무엇이 끝났냐면 무엇을 어떻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월에 결정하는 거? 네, 1월과 4월 강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월과 4월에 강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 결정은 강의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분석표를 보시면 이제 알 거라고요. 이해했죠? 자, 세 번째. 자, 제 강의의 특징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무엇을 한답니까? 네, 형성평가를 볼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제가 왜 형성평가를 특징이라고 얘기해 놓았냐면 대부분의 수업을 보면 지금 1, 4월의 강의는 다시 말하지만 기본 개념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는 제가 풀어드리고 뭐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직접 풀어보는 게 없다고요. 직접 풀어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접 풀어보는 문제를 드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2일 날 오시면 제가 12월 1일 날 수업했던 내용을 문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풀어보시는데 무엇이 목적이냐?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 목적이라고 써놓았습니까? 네, 복습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복습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즉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쵸? 그쵸? 네, 그것들을 연습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배웠는데 이 배운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맞췄으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업은 좀 잘 듣고 있구나. 또는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직 시험이 아니니까. 시험은 언제 보는 거니까? 네, 11월 25일 날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 이 내용을 나는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사조가 또는 가치 정형이 출제의 빈도가 많았는지 많지 않았는지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죠.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저만의 시그니처라고 누가 말씀하시던데 미트를 할 거예요. 미트는 어떻게 하느냐? 미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복습할 거예요. 복습을 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12월 1일과 12월 2일 날 강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소위 말하면 목요일이고 얘가 금요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던 걸 복습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무엇도 많이 하고 뭐 많이 애들 하세요. 그런데 그 스터디가 제대로 가는 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또는 하라고 하는 건 좀 이따가 말할게요. 스터디와 관련되어 있는 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네. 저랑 같이 스터디 하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제가 많은 걸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걸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저 미트 할 때에는, 미트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일게요. 저 미트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핸드폰만 켜주시면 돼요. 제가 주소를 불러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모습 비춰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들 모습 비춰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뭐 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뭐 하시는 거 다 좋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 그대로 뭐 하는 시간이니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자꾸 잃어버리세요. 까먹는다고요. 속칭. 그래서 그 까먹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거 하면서 기출문제,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수업 시간에 못 풀어드린 게 있다면 제가 이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1~4월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다시 말할게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1월, 4월 강의의 큰 목적이에요. 목표라고요. 우리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본문 내용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목차로 확인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와 목차로.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1~4월 강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뭐 했는가? 성장했는가? 아까 똑같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나와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나는 분명히 성장해야 돼요. 즉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형수술하기 전과 성형수술하고 후가 달랐듯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나와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나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100% 달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돼요.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목표예요. 지금 당장에 선생님들 보고 뭔가를 100% 외우세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조에는 사조가 있었나요? 네,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된다고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구글 미트를 통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무엇을 만들 거냐면 나중에 이걸 만들 거예요. 자, 이걸 만들 거예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건데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실 수 있어요. 단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질문 다 받을 수 있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질문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저 고려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들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지,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이 앞에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가 100% 정확한 강의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하셨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랑 통화하니까 승질만 내. 화 되게 많던데. 그 화를 내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혼자 막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닙니다. 질문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1, 4월에는 제가 화를 거의 내지 않아요. 왜요? 처음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요. 꼭 질문해 주세요. 꼭 질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 4월 강의의 특징이 다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 4월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큰 역할은 뭐다? 다시 한번 외칠게요. 뭐다? 네.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복습해 드릴 거고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복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 받을 거고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 나와 4월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4월은 산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성공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못 와도 돼요. 여기에 와도 돼요. 왜요? 아직까지 꼭대기 올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해서 올라가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 여기에 스타트를 했는데 출발 지점이 여긴데 4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발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성장을 보여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노력하지만 선생님들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1, 4월 강의에서 가장 큰 시행착오를 겪는 게 뭐냐면 나는 강의를 들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거야가 가장 큰 시행착오의 목표예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이용표 선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용표 부회장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또는 마이클 조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메시한테 물어보십시오. 호날두한테 물어보십시오. 완벽하냐고.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4월달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 4개월 했어요. 4개월 했는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4개월을 했으면 4개월 한 만큼 성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4개월만큼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가속이 붙을 거니까. 하지만 내가 출발했던 지점과 4개월 후에 출발했던 지점이 있다고 하면, 즉 현재 위치가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삼고 달리시면 좋겠어요. 그걸 목표로 삼으시라고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됐죠? 자, 그러면 1, 4월 강의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 떨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을 확인해 드릴 거냐면, 자, 질문사항.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이거 구매해야 됩니까?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2년 전인가에 그 합격생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다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구매해야 됩니다. 라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이 책도 결국엔 이런 대학에서 보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집필하신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용한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내용을 구매하셔야죠. 필요한 내용을 구매하셔야죠. 그 필요한 내용이 뭐다라는 건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역학이 부족해서 역학책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생리학이 부족해서 생리학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이 강론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책에 있어요. 모든 정답은 책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론서를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볼 거야. 그래서 이 강론서라고 하는 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제가 욕심 안 부릴게요. 자, 체육탐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인데 이건 한 권 정도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는 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디에 가시면 저걸 구매할 수 있냐면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가시면 저걸 구매할 수 있어요. 출판사별로 여러 개의 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3종류의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 출판사하고 뭐 이렇게 컨택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출판 잘했어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스터디 운영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꼭 해야 하는 일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본인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불안해요. 하는 사람을 보면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스터디를 해야 되나? 나도 뭘 해야 되나? 나 불안한데?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냐면 본인 내면이 튼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본인 내부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합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4월 할 때는 스터디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하시려면 하세요. 단! 자, 기출문제의 강의에 대한 스터디는 그때부터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스터디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5, 6월부터 하는 거니까 1, 4월에는 웬만하면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시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바대 아닌데 그러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필수 없습니다. 필수라는 거 없어요. 반드시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 않는다고 불합격하거나 한다고 합격하는 거 없습니다. 됐나요? 네. 자, 제가 일부러 이걸 써놨는데 선생님들께서 1, 4월 끝나면 복습하는데 너무 허덕이세요. 허덕인다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복습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4월 강의에서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용을 암기했느냐 암기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목차로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셨나요? 내용 안 외워도 돼요. 따라서 복습하는 방법은 시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즉, 왜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어릴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꿈나라, 그렇죠? 뭐 기상, 뭐 세변 이거 많이 하셨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사조였잖아요. 그럼 사조 나는 오늘 학습과정 사조를 공부할 거야.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라고요. 시간으로 하지 마십시오. 시간으로 하면 자꾸 시계 보게 돼요. 자꾸 시계 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습하는 건 내용을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어요? 아직도 6개월 또는 7개월이 남아있어요. 그 6개월 또는 7개월 동안에 공부하시면 되니까 100%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로. 네. 자, 이러면 1, 4월 강의에 대한 안내는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 6월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통해서 이걸 할 거예요. 그럼 1, 4월과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아까 1, 4월은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산 아직 중턱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내는데 맞추는 문제가 많을까요? 틀리는 문제가 많을까요? 네,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많아요.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아직도 6개월 남았어요. 아직도 6개월 남았다고요. 그 6개월 동안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틀렸다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쟤는 맞췄어. 어떻게 나는 불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제 시험 보니까 11월 25일 날 시험 보니까 그때까지 이해하면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세요. 자, 일단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낸다 했을 때 명심하세요.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지를 찾아내야 해요.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어디에서요? 지문에서요.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2019년도 문제였고요. 이게 23년도 시험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는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주제겠죠. 시험 범위, 내용, 무엇을에 해당되는. 자, 이걸 토대로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는 둘 다 이걸 냈어요. 자, 그럼 이걸 잠깐만 볼게요. 개념을 잠깐만 볼게요. 자, 자극에 대한 불안 반응 대신에 이완 반응을 보임으로써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뭐해지는 훈련이래요? 둔감해진대요.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그래서 불안이나 각성을 뭐 시킨다는 기법이래요? 감소시킨다는 기법이래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둔감화예요. 그러면 체계라는 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단어냐면 둔감하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러면 개념은 이건데 이걸 그대로 주지 않아요. 그쵸? 문제를 이렇게 줄 거라고요. 자, 그럼 잠깐만 확인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기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체계적인 둔감화예요. 그러면 왜 체계적인 둔감하냐?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것만 정답이 되는지를 문제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단서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놨어요.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조절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서 맞춤식으로 지도하십시오. 첫 번째, 매트에 착지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매트에 착지한다. 두 번째, 도약해서 매트에 착지한다. 낮은 높이에서 도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교사가 보는 앞에서 목표에 도전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갈수록 스트레스나 강도가 뭐해집니까? 강해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체계적인 둔감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 반응 대신에 이완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쵸?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뭐해지는 거?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진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단서였다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 왜 이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얼굴을 맞았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시합에서 투수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았대요. 투수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았대요. 자,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타석에 들어서 연습할 때마다 몸에 맞을까 봐 두렵고 무서웠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 행동주의 치료 방법, 볼페의 임상 기법을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연습을 할 때 몸에 맞아도 아프지 않은 탁구공. 그쵸? 자, 그 다음에 테니스공. 그 다음에 야구공. 가면 갈수록 공의 강도라고 표현해요. 딱딱한 정도가 어떻죠? 그렇죠.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체계적으로 그 불안 반응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느끼게끔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둔감해지게 해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문장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둔감한다라는 거 그냥 주지 않죠. 사례를 줘서 줬죠. 그러면 저 사례가 유일한 하나의 사례일까요? 아니면 저 사례는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뭡니까? 네, 체계적으로 둔감해지는 훈련 방법. 그건 바뀌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100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100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몇 개만 공부하면 돼요? 한 개만 공부하면 되죠. 어떤 거? 체계적으로 둔감해지는 방법. 이게 맞나요? 100개를 다 보는 건 의미 없죠. 100개를 다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요.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지금 저처럼.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에는 왜? 이게 답인데 왜?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서를 문제에서 꼭 찾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네요. 문제를 패턴을 보세요. 이걸 오픈해 줬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본문의 지문으로 줬고요. 이걸 맞추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됐어요? 이걸 공부해야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꼭 답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문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반복되는 내용 주제 확인하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출제의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출제 빈도가 2번이잖아요. 그럼 그 2번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뭐한 거?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5, 6월 달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주제가 뭐였냐면 불안이나 각성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라고 하는 게 주제였어요. 왜요? 걔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학원 교재를 찾을 거예요. 이런 학원 교재에서 찾을 거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이런 학원 교재에서 찾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것만큼 해결했어요. 그러면 관계없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교재를 구매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즉, 이거는 지금 불안과 각성을 감소시키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심리학 책을 샀을 때 이것도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차에서 불안과 각성이라는 파트를 찾아야겠죠. 그럼 그걸 찾아서 그 파트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에 가서 그걸 읽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건 덮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이 책은, 이러한 강론서라고 하는 책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단, 이 두꺼운 책을 다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가서 찾아보란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론서가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 6월 강의는 문제를 통해서 주제를 찾고요. 그 찾은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건데 학원 교재를 통해서 내용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강론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체계적 둔감화라고 답을 쓸 수 있어요. 이 6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동그라미로 채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실 거예요. 네, 이게 전반기 강의예요. 자, 그러면 자, 후반기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후반기 강의는 자,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강의는 소위 말하면 개념 강의예요. 그 개념 강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선생님들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립을 하시면 후반기에 하는 강의는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개념이 명확한데 어떤 문제를 갖고 오건 간에 관계없이 정확한 개념은 문제를 쉽게 맞춰낼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일례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문항이 쉽다, 문항이 어렵다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관점인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어려울 리 없겠죠. 이영표 부회장도 똑같은 거죠. 본인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축구공이 나한테 달려오건 간에 그 축구공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축구가 굉장히 쉬웠겠죠. 타고난 것도 있으시겠지만 타고난 것보다는 뚜렷한 노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쉬워가 아니라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아무리 남들이 쉽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려워요. 마치 모래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하십니까? 견고하게 기초공사를 잘 했으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집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 8월 강의할 때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맞췄다, 이 문제를 못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맞췄으면 내가 왜 못 맞췄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개념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문장을 잘못 해석했구나. 글 읽기가 안 됐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인할 거고요. 이걸 향상시킬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 이거부터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란 걸로 쓸까요? 자, 문제를 푼다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푼다. 자, 순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 자, 아까 제가 이런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또는 이런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자, 답을 써내야 돼요. 답을 쓰기까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답안 작성이에요. 답 쓰기. 자, 답을 쓰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글을 읽으셨나요?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셨습니까?를 물어봐야 해요. 본인 스스로한테. 이해하셨습니까? 아까처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기출문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내용을 학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한다거나 또는 이런 강론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글을 읽어야 하잖아요. 글을 읽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문제 파악이 잘 될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 파악이 잘 안 돼요. 즉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몰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에서의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글 읽기예요. 글 읽기. 그래야지만 답을 정확하게 써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거부터 잘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좀 많이 읽으세요. 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활자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주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주적, 유튜브죠. 유튜브. 영상으로 되어 있죠. 영상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읽고 푸는 문제인 거지. 잘 보세요. 시험지를 읽고 푸는 거지 시험지를 보고 푸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그 본다의 의미는 영상을 본다의 의미예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글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글 읽기를 좀 하셔야 해요. 왜요? 문제를 풀어내야 하니까. 그래야 고득점을 얻고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글 읽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요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총 12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요때 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하프로 할 거예요. 문제는 절반만 풀 거예요. 절반만. 하프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anyway. 그래서 요거 향상시켜 드릴 거고 하면서 마찬가지. 금방 설명드렸듯이. 아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이건 확대해야겠다. 자, 뭐 하지 않기라고 써놓았냐면 조급해하지 않기예요. 자, 아직도 시험을 보려면 석 달, 넉 달이 남았어요. 아직도 시험을 보려면 석 달과 넉 달이 남았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7, 8월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장 불안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답해 주셨냐면 본인이 맞췄던 문제, 근데 정확하지 않는 개념으로 소위 말하면 반 찍어서 맞춘 문제, 그 문제가 제일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시험에서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확률이 커져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추었으면 아,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합격증을 드리는 게 아니다. 즉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잘 풀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11월 25일 날 출제된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문제를 잘 풀어내야지만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는 거지, 제가 또는 학원 강사들이 출제한 문제를 잘 풀어봐야 합격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3개월에서 4개월이 남아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적용했던 내용을, 학습했던 내용을 문제로 풀어내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기간지 강의하고 같이 할 건데, 자, 실전 모의고사는 똑같아요. 제일 많이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하고요,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 안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자 이렇게 해요. 배점 곱하기 2. 즉 다시 말하면 기입형 같은 경우엔 2점짜리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러면 몇 분 안에 풀어내야 합니까? 네, 4분 안에 풀어내셔야 해요. 4분 안에 풀어내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서술형 같은 경우엔 한 문항을 풀어낼 때 8분 안에 풀어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문제 푸는 걸 보면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냐면 애기 다루듯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조금 소중하게 여기고요. 조금 잘 다루어야 돼요. 즉 아껴야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들 문제 푸는 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나 문제를 쉽게 읽고요. 쉽게 판단해버리고요. 쉽게 써버리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하게 돼요. 실수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거나 또는 잘못 파악하거나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년 동안에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답안 작성하는 건 제가 추후에 영상을 하나 올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간지 강의. 자, 기간지라고 하는 건 발음이 안 좋네요. 기관지 강의라고 하는 건 기출. 그 다음에 우리 5월 달에 보는 운동건강관리사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 그 다음에 지도사 문제. 그 세 개를 엮은 걸 기관지 강의라고 할 거고요. 그 큰 테마는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드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달에는 요거 한번 할 거고요. 요거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 날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얘는 일요일 날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한 강의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내가 점수를 얻는 그 과정은 개념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를 평가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를 평가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가 안 나온다 또는 점수가 낮게 나온다 문제에서 많이 틀렸다는 건 개념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준비되셨나요? 누구나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고요. 단 뭐 하지 않는다면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임용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라고요? 뭐가 움직이는 대로 하시라고요?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서두로 돌아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십시오. 화면 전환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본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면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이해하십니까? 1년 후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아, 열심히 했네.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라고 반성하실지 기쁨에 차서 그 모습을 보실지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십시오. 됐나요? 네. 기출문제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임용시험의 중심에는 기출문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기출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무엇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결정했다고요?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1차 시험 볼 때까지 아니요. 임용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선생님들께서 1월에 나와 시험 볼 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달라진 정도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년을 다시 복귀해 보면 아, 1월에 나는 이랬는데 시험 볼 때 나는 이랬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 거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023년도는 선생님들 인생에 있어서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치열하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2023년은 선생님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2023년 하면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라고 기뻐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계속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진행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꼭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